저로 가가지고 우리 이제 연수로로 바로 가시죠. 자, 어쨌든 연산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이 지금 롯데캐슬 대시양 말고도 시청역 주변으로 해서 그 해모로라든지 비스타 동원이라든지 뭐 브라운스톤 뭐 이런 것들이 단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청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 연산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역과는 가깝지만 초등학교는 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만골역 3번 출구가 5분 거리. 물론 뭐 3호선이긴 합니다. 1호선은 아니지만. 하지만 연산초등학교를 그냥 초포마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대장급 단지로 분류가 되었고, 한 대 최고가 9억 4천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요 주변으로는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고, 다가구, 단독,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요런 대로변을 따라서 상권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이 또 재개발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롯데캐슬 대시양이 주택 재건축을 되면서 주변에도 좀 뭐 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로는 아예 이제 위쪽으로 연수로 쪽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었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보시면 대로변을 따라서 낡은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라인을 따라서 부동산도 굉장히 많고, 뭐 카페, 그 다음에 뭐 보면 미용실도 보이고 하는데, 이 주택가 라인으로 해서 롯데캐슬 대시양 주변으로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렇죠. 예. 요 라인이 지금 벚꽃길 라인인데, 벚꽃 필 때 굉장히 이쁘죠? 그렇겠네. 이쁘고, 네, 굉장히 이쁜 곳인데, 이제 대시양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요 라인이 이제 좀 2차선 도로로 좀 넓잖아요. 네. 벚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권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옆에 끼어 있으니까 이게 솔직히 재개발이라든지 이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상권도 하나씩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여기는. 네. 사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롯데캐슬 대시양으로부터 해가지고 신흥 주거가 들어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주택가다 보니까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 자체가 연수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연양 라인과 지금 이 주택가 주변은 이 사실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를 항상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시장들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네. 나이 드시면 굉장히 좋죠, 살기도. 자, 지금은 저희는 이제 롯데캐슬 대시양 주택가를 지나서 연수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연산 더샵이 나오고 실리 삼거리라고 이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실리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실리 삼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그거 되죠. 저기 뭐냐, 터널? 네, 터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터널 얘기 되죠. 예, 저쪽에 어디입니까? 황령 3터널. 황령산까지 연결되죠, 바로 네, 한 방에. 여기 실리 삼거리부터 해가지고 저기 대남교 차로까지 바로 수용구로 바로 뚫립니다. 산을 향해서. 그러면 여기서의 접근성이, 수용구, 해운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교통이 좀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막힐까요? 막히긴 막히죠. 막히긴 막히는데 지금은 돌아가는지만은 바로 직선으로 딱 갈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수용구 해운대를 가려면 쭉 돌아서 황령터널. 근데 이 길도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돌아가면은. 네. 근데 지금도 물론 황령산 터널 지나간 남천도 그쪽에 지금도 굉장히 막히는데 이거 뚫리면 더 막힐 것 같아요. 더 막히죠. 네. 네. 원래 부동산은 교통이 혼잡한 곳이 가격에 굉장히 반영이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가 많이 막히는 곳에 부동산을 사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자, 눈에 보이는 게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고 몇십 년 오래된 주택가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저기 이제 연산더 샵이죠. 이렇게 부산에도 보면 이제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대심도라고 해서 이제 지하 고속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만덕하고 이제 센텀간
이제 또 대심도도 곧 이제 개통을 할 거고, 그러면 사상 해운대 간 또 공사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렇죠. 또 확실히 우리가 지하철만 집중을 하지만은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윤산 터널이라고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개통한 터널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타고 오니까 금정구로, 동부산에서 금정구로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거기 또 산성까지 해가지고 함영동으로 또 한 번. 네, 함영도도 한번 빠지고. 예. 그래서 실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연양라인에서는 지하철보다는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 실리 상거리에 이제 황령 3터널이 뚫리면 굉장히 좀 호재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연산 더 샵입니다. 연산 더 샵은 연산 2구역이 이제 재개발된 거고요. 이제 연산 더 샵을 기준으로 해서 쭉 양정 방향으로 해서 경동 메르빌, 뭐 롯데캐슬 골드포레, KCC 스위첸, 양동자이 더 샵 SK뷰,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프렌틸,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예. 이제 양적 3구역이 분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이제 재개발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왼쪽에 좀 한번 비춰줄까요? 힐스테이트. 스테이트가 보이네요. 힐스테이트 저기 보입니까? 네. 힐스테이트 연산. 저기 한번 보이죠? 자, 설명을 하고 가야겠다. 네, 요거 네. 연산 더 샵. 자, 여기는 이제 1층에 스트리트 상가를 쫙 뽑으면서 이렇게 석가산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자, 타시죠. 자, 이렇게 가까우시죠? 저기 보이시는 이제 힐스테이트 연산. 네. 저것도 연산 3구역으로 해서 재개발된 겁니다. 저거는 1단지, 2단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1단지 하면 도로 넘어서 2단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거는 달라요. 약간 다른 단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 가보면, 저기 가보면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은 동떨어져 있어. 어떤 느낌이면 한 저 정도? 좀 이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21년 신축입니다. 지금 하면 한 3년차, 4년차 됐겠죠. 그래서 저것도 합치면 이제 1600세대 정도 대단지고요. 1단지는 300세대 정도 되고 2단지는 한 1300세대, 1200세대 정도 되는데 2단지가 1단지는 거의 평지 수준의 이제 좀 밑에 아래쪽에 되어 있고 2단지가 길쭉하게 지도를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도가 좀 심합니다. 근데 전체 건폐율은 15%에서 굉장히 쾌적하였거든요. 요게 거의 2단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제 1단지는 거의 평지에 좀 세대수도 작고 뭔가 좀 아래쪽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 대신에 2단지는 저 뒤쪽으로 해서 좀 길쭉하게 뽑히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고바위 느낌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요즘 단지는 단지 내 평탄화를 적용시켜가지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에 2단지로 딱 들어가자마자 지하주차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지하주차장에 202동부터 206동까지, 그래서 저 끝동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이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는 처음입니다. 202동부터 206동까지 옛날 이제 조합원 자체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조금 길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에스컬레이터는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 무빙워크. 무빙워크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무빙워크. 그래서 그렇고 저거는 아무래도 입지 자체가 힐스테이트 자체가 좀 쌉니다. 최고가가 한 8억 1600 정도 갔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대시양이 9억 4천 대비 8억 1000이면 그래도 많이 갔다. 신축이다 보니까 21년도 입주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래가 5억 9천에서 한 6억 1천 정도? 전세는 한 3억에서 3억 5천. 얘도 갭 투자로 한 3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갭 투자가 아니고 저 단지도 실거래, 그러니까 실거주 위주의 좀 보셔야 될 아파트고, 네이버 매물가로는 5억 5천이 있어요. 2단지겠죠. 그리고 1단지와 2단지는 거의 한 5천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단지에 다 몰빵되어 있고, 이제 구릉지대에서 경사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살기에는 2단지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지하도의 주차장은 다 평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내려와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다 지하 주차장을 평지로 이용할 거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저기도 이제 24평, 30평, 33평에서 중소형 단지, 저거 좀 대형이 없는 게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저기는 뭐 이게 역세권 이용하기는 굉장히 이제 한 10분 정도 좀 멀고, 이제 단지 자체가 일자형으로 쫙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조망권이런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지 배열이 11자, 1자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쾌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연산 더샵을 왔는데, 자, 연산 더샵도 얘도 19년도식이라서 준신축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샵에 대한 뭐 브랜드,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평지, 그 다음에 뭐 역세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는데 한번 보시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산 더샵 같은 경우는 연산 더샵도 한 1000세대 되죠, 그죠?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건폐율이 좀 아쉬운 게 예. 20% 정도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우리가 대시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쾌적함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최고가가 얘도 한 8억 6,500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약간 메인 조경이라고 보다는 좀 특징입니다. 특징. 보세요. 물놀이 수영장. 자, 요거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주변에 이런 거 있으면 아줌마, 아저씨들 막 자리 잡는다고 박 터지죠, 엄마, 아빠들. 근데 이게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안에서 아이들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뭐 사실 주변에 있는 공원 대비 조금 시설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나, 옆에 놀이터 있죠.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바로 물놀이 풍덩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관리비는 조금 높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 요즘 뭐 수영장 있으면 뭐 거의 요즘 개꿀이죠. 근데 수영장보다 저는 이런 게 좀 더 낫다고 보거든요. 수영장 그 실내에서 있을 바에는 오히려 아이들 놀기는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조금 봅니다. 요것도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윗동으로 가려면 이제 하나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샵 같은 경우는 딱 요 정도만 다 보죠. 왜냐면 더샵도 이게 위로 올라가면 중앙공원이 딱 있어가지고 딱 그 중앙공원을 보는 단지들, 아까 우리 대시양처럼 딱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시간상 요 정도 특징만 딱 보고 더샵은 좀 가는 걸로 하시죠.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드도 더샵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연산 더샵이 오히려 좀 요즘 새 아파트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지만은 위치는 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물만골역 물만골역 이용하기도 그냥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죠? 당시에 저도 청량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요? 네, 당시에는 얘가 그래도 다른 거 대비 조금 비싸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싸다 누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여기로 한번 지나가 보죠. 여기가. 이 가격이 굉장히 뭐, 그죠? 그렇죠. 너무 좋죠, 다 보시면. 이거 카드 있어야 열리는 거네.